자, 오프닝 종목 이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민희 기자와 함께 연말을 맞아 그냥 저 제자리만 지켜도 그냥 가슴이 쓰쓰 마음이 쓰쓰할 텐데 오히려 지금 연저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상황 어떤지 살짝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뭐 오늘도 약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힘이 없어요. 예, 지금 거의 뭐 그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하고 외인도 중간중간 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뭐 전일 같은 경우에 0.42% 내렸고 지금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 최고 그 저점이 한 480.96인 것을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연저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예.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부진한 게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좀 강화되고 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가장 민감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가장 먼저 좀 영향을 받게 됐다. 또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도 줄었고 그 예탁금 규모도 그 20조 원에서 한 14조 원까지 이렇게 줄어서 그 시장 위축이 코스닥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 좀 미지수 아직은 좀 뭐 이렇게 확 뚜렷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소외가 좀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이 뭔가 좀 풍성할 줄 알았는데 네네. 연저점 경신이라는 선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거 참. 악재를 주고 가는. 자, 지수도 문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네네. 더 아주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냥 별 이유도 없이 속절없이 급락해버리는 코스닥 그 대형주들도 있고 네네. 중소형주들도 있고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CJ ENM 방금도 얘기하시면 네.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 뭐 CJ ENM도 그렇긴 하지만 게임이나 바이오주 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코스닥에 계속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업종들이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그 올해 가능성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만큼 급락이 좀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융투자업계에서 사실 그 내년에 그 게임주가 사실은 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기 힘들다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어서요. 사실 이를 반영하듯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다들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거래일 연속 하락해가지고 거의 31,000원대까지 지금도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공영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그 윈드러너나 이런 것들 이제 트래픽 감소 그리고 신작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 좀 추가 하락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바람에 위메이드는 지금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네. 게임주 대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동안 숱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뭐 그 위메이드도 이제 최근에 급락을 했고 네네. 이 문제는 이 컴투스 게임빌이에요. 이 네, 컴투스 맞습니다. 게임빌 얘기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일단 지금 뭐 게임빌 컴투스 얘기는 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인수를 하고 뭐 소위 말해서 감사를 하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뭐 진행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주가가 굉장히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신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뚜렷한 뭐 개선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과거의 그 주가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뭐 그렇게 지금 그 전문가들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컴투스 게임빌 외에도 뭐 조이맥스 그리고 뭐 넷마블을 이용한 CJ ENM 그리고 뭐 조이시티, 이스트 소프트, 뭐 액토주 소프트 뭐 이런 다양한 게임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이 네네. 컴투스 보면 제가 이제 그 2012년 6월부터 이렇게 쭉 한번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이렇게 공시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네네. 무려 3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30건에 이르는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2년 내내 이제 자기 저런 주식 공시가 처분만. 떠요. 네네. 요즘도 떠요, 요즘도. 근데 2년 내내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컴투스 좋다고 난리쳤어요. 그렇죠. 아메 모바일 뭐 게임. 주가는 그냥 박살났습니다. 네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노릇을 진짜. 예? 왜 이 많은 그 심지어 이 우리나라 이
증권업계에 다 들어오면 애널리스트조차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맛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왜 이성을 상실하죠? 좀 아무래도 너무 깊숙이 있다 보니까 어. 오히려 멀리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뭐 또 한간에 의하면 또 오히려 부정적인 걸 계속 또 제시를 하다 보면 또 또 그 찍히니까. 기업과 또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정이 있는 건 있는 건데 네네. 이렇게 회사 관계자들이 자꾸만 자기 주식 내다 팔고 있는데 그놈의 성장성이 얼마나 되길래 그거를 외면하고 자꾸만 매수 뭐 내년에는 성장한다 내년에 모바일 시도 좋아 게임주 뭐 왜 중국 진출 뭐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아니 애널리스트가 이 정도이니까 네네. 일반 투자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겠죠. 예? 네네. 혼란스럽고 또 빠지면 빠졌다고 또 싸 보이고 그렇죠. 예? 들어가면 또 물리고 또 물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악순환이죠. 급기야 회사 팔아먹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주주가.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먹고 친 거예요. 그냥 뭐 좋게 말해도 지분 뭐 매각, 뭐 지분 네. 인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대표들이 자기들끼리 넘긴 거죠. 여기 임원들만 대박 났어요. 네, 저 최초 설립자하고 유통시장에서 들어온 이 개인 투자자들은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만 먹었지 나중에는 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네. 아 제가 이 연말에는 진짜 이 좀 이렇게 착한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또 혈압이 올라요. 내일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혈압 네네, 올리면 조심하셔야 되죠. 네. 자 바이오주도 만만치 않아요. 네네. 바이오주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어제 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지금 주가가 거의 뭐 파도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의 뭐 적자로 인해서 뭐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 뭐 그 지분을 매각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임상 실패 뭐 이래가지고 주가가 뭐 급속도로 하락을 하다가 또 어제는 또 한 12%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또 지금은 또 소폭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의 뭐 그 코스닥에서 가장 민감한 지금 바이오주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이 관계자들은 이런 루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뭐 진행하고 있다, 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뭐 이런 루머 속에서 주가가 좀 계속 좀 힘든 상황을 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어제 뭐 3% 이상 올랐지만 이번 달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어제 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저 젠백스 측에서 이제 해명성 네네. 일종의 자료를 제공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바이오 사업 뒤에는 탄탄한 제조업이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네. 항상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네. 정말 네네. 그 머리에다가 좀 이렇게 그 얼음 수건 있잖아요. 네네네. 얼음 수건을 대고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사물을 맞습니다. 특히 시장을 대할 때는 이거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 뭐 이런 소문 있어? 아유 그래? 뭐 내년에는 뭐 일본 가고 미국 가고 뭐 중국 가고 진출하고 뭐 그래? 버리면 네. 자 그렇죠. 이런 와중에 네네. 어제 또 우리 또 그 이 기자가 그 3D 테마주 네네 갔다 왔죠. 프린팅 네네. 그 회사들 IR 현장에 다녀왔죠. 네네네. 그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3D 프린트 그 관련해가지고 어제 그 TPC랑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즈 두 곳을 이제 IR 거래소에 주최를 해서 IR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3D 프린트는 테마주로서 사실 유명세를 탔었고 올 초에부터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역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유독 이제 많은 테마주들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좀 지금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3D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달 들어 지금 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하이비전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올해 뭐 좀 물건을 내놓겠다, 뭐 시판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내년까지 밀린 상황이고 진척률은 8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주 같은 경우에도 며칠 동안 관심을 좀 받다가 지금 거의 뭐 비트코인. 네, 뭐 테마주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주도 비슷한데요. 뭐 삼화전기, 뭐 삼화전자, 뭐 코스모 화학, 뭐 PNT 주가도 뭐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비트코인 뭐 그 세상을 바꿀처럼 그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 또 그렇죠. 중국에 뭐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비트코인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뭐 그냥 그래서 내려앉아 결국은 버렸죠. 제자리? 그렇죠. 제자리 수준이죠, 지금. 이거 참. 그 제이씨는 그래도 아직도 뭐 제자리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거 참 비트코인
인민은행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얘기했고 한국은행에서도 네, 공식적으로 화폐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전기차주 아직도 이 전기차주가 남아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의료기기도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도 좀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올랐었나 보죠. 그렇죠. 이쪽도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CU 메디칼이나 뭐 에스텍 파마, 뭐 DNA 링크 등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의료기기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그 주가 급등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그런 종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투자자들이 그 객장이나 이런 포털에서 이 투자 상담을 하거나 기업 분석을 할 때, 아, 그 회사 뭐 좋은 거 있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아, 그럼 나도 해볼까? 뭐 이런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CU 메디칼 PER이 얼마예요? PBR이 몇 배죠? 이렇게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들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예외 없이 테마주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헉소리 나요. 근데 지금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뭐 좋은 거 뭐 있나요? 뭐 이런 테마주 얘기했던데 이거 뭐 곧 터지나 보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아,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뭐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에 들어왔다는 세력은 좀 세다면서요? 뭐 이런 거. 언제 팔아야 될까요? 네. 뭐 이런 것들. 명동 사채 자금이 들어왔다는데 좀 큰 손들 많이 들어왔나 보죠?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그렇죠. 이 주식시장에서 도박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요즘 또 새삼 느낍니다. 네네. 자, 그 회사 PBR이 몇 배예요? 한 배 넘었어요? 그래요. 과대평가. 조금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0.5배예요? 적게 평가를 받았네요. 좀 싸 보이네요. 네네. 더 공부해봐 되겠네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투자의 어떤 그 출발이, 네네. 과정이. 그러려면은 제가 몇 년째 부르짖고 있지만은 이 가격제약 복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거나 없애는 게 정말 거래소나 이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면 30%라도 네네. 확대해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분들이 요새 잘 나가는 뭐 섹시한 테마주 뭐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회사 PBR이 몇 배야? PR 몇 배지? 뭐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탄탄해집니다. 탄탄히 네. 기반이. 개인도 그만큼 또 잘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제가 기반 얘기를 하냐면 자 코스닥 기업들 급락의 이유 무엇인가요? 일단 뭐 전문가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성장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 좀 보수적인 상황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가치주나 뭐 배당주에 좀 집중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좀 민감한 뭐 코스닥 테마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발을 떼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평가 테마주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 조정을 받게 되고 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그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에서 그 정확한 근거가 없는 묻지마 투자는 또 위험하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 얘기는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한데요.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은 최근에 그 롱숏 펀드와 그 한국 헤지 펀드가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좀 했는데요. 그 중소형주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제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아하. 실제로 그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그 코스닥 시장에서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그 주식의 그 규모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일평균 한 2억 9천만 주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한 3억 8천만 주 정도로 한 1억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이제 그 코스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게 그 중소형 펀드 매니저들이 좀 이렇게 사임에 바뀌었다. 따른 바뀌었다, 교체됐다, 뭐 이런 설들이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이에서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 차익 규제가 좀 강화됐어요. 네네네. 이 얘기 따라서 좀 일부 그 지분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좀 줄이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는 거죠. 네네. 사실 뭐 일단 가장 먼저 증권 시장의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짐에 따라서 그 민감한 코스닥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주주 아까 말씀하신 양도 차익세가 대표적입니다. 그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코스닥 상장사는 보유 지분이 4%이거나 보유 주식이 4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물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이 특히 그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산을 다시 재구성하고 뭐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좀 이렇게 주식 양도세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좀 약간의 악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와 함께 네네. 연말 코스닥 시장 흉흉한 분위기 잘 짚어봤습니다. 네네. 뭐 결론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잘 내려주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 생생한 취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